현대음악. 일. 개관.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형성된 음악. 현대음악이라는 말은 고전주의 음악, 낭만주의 음악이라고 하는 경우와 같은 음악사적, 양식적 개념의 바탕을 둔 용어는 아니다. 그것은 일반 역사, 문화사 등이 현대와 근대로 구분되어 있는 데서 이를 음악에도 전용하여 19세기 말에서 제1차 또는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의 음악을 근대음악이라 하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 형성된 음악을 현대음악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본래 모던 뮤직의 여거이며 근대나 현대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대음악의 범위도 20세기에 들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각 오늘날까지의 음악이라는 세 가지의 해석이 있으며 이 밖에도 전위적인 음악가 가운데에는 음악에서의 불확실성이 널리 채용되기 시작한 1950년대 말 이후의 음악이라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의 경우는 현 시점에서 통념으로 하는 전위음악과 동의어이다. 이와 같은 용어의 애매함은 20세기의 음악이 아직 시기에 의한 도태를 충분히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사학의 대상으로는 되기 어렵고 기법적, 양식적으로도 미정리된 단계에 있는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20세기에 들어서 오늘날까지의 음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19세기 말에서 제1차 세계대전. 현대음악에서 1890에서 1917년 사이의 기간은 낭만주의 음악의 해체와 관련된 새로운 음악어법의 탐구와 그 해결의 시기이다. 낭만파 음악을 기법적으로 받들어준 큰 요소의 하나는 기능화성법이었다. 그러나 후기 낭만파에 의한 반음계의 과용은 이 화성법의 토대를 뒤흔들기 시작하여 많은 작곡가 사이에는 어떻게 해서 이 붕괴되어가는 어법에서 스스로의 어법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 시대의 최초로 자기의 어법을 찾아내어 기능화성법을 초극한 대표적인 작곡가로 드뷔시, 스크렵인, 쇤베르크 등이 있다. 드뷔시의 음악은 인상주의라고 하는 본래 미술의 양식에서 유래하는 명칭으로 불리는 바와 같이 꿈과 같은 애매한 분위기, 불안정하고 떠돌기 쉬운 구름이나 바람, 빛의 반영 등과 같은 운동의 인상을 정묘한 화음의 색채적 용법으로 묘사하려 하였다. 이 때문에 기능화성법은 버려지고 개개의 화음은 독립된 단위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는 묵심이 오후의 전주곡을 비롯해서 바다 영상 등의 작품을 통해서 이룩되었다. 스크랴비는 신작에 접촉해서 종교 체험과 예술과의 합의를 시도하여 버베리 시프로메테우스 등의 작품에 의해서 극히 참신한 어법을 얻어내었다. 이들 작품에서는 신비화음 또는 기타 특징 있는 화음과 음계 등에 의해서 곡이 구성되어 이후에 나타나는 오메시앙의 2조에 한정된 선법이나 쇤베르크의 음열작법의 선고를 이루는 기법이 사용되었다. 쇤베르크는 마침 12음 기법으로 옮겨지는 과도기의 음악 활동을 하였으나 낭만파적 주관과 주정주의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 드디어 세계의 피아노 소품 5개의 관현악 소품 달에 홀린 피에로 등의 작품을 통해서 무조에 이르게 된다. 표현주의로 불리운 그의 특징은 후기 낭만파의 반음계법을 한계점까지 사용하고 동시에 대의법적 수단을 쓴 결과 조성과의 연관을 단절하였다는 점에서 드뷔시와 스크랴빈의 음악과는 다르다. 그 밖의 음악가로는 드뷔시의 영향을 받은 라벨, 스트라빈스키 등이 있는데 특히 스트라빈스키는 드뷔시에서 원시적인 생명력과 파괴력에 가득 찬 불새 봄의 제전 등을 낳았다. 또한 프로코피에프의 이 시기의 발레 음악도 이 범주에 든다.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 사이 현대 음악에 있어서 1918년부터 45년까지의 기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앞시대의 반동임과 동시에 앞시대에 획득한 음악어법의 정리와 질서화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신고전적 경향이 강했고 특히 후반에는 독일,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의 공산 독재 등 정치적 영향을 받아 이러한 경향은 한층 더 조장되었다. 이 시대에 후대에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으로 이는 그의 제자인 베르크와 베베룬에 의해서 다양화되었다. 쇤베르크는 기능화성에 가름하는 것으로 12음 기법을 창시하였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고전적인 소나타 형식과 론도 형식 등을 사용하였는데 베베른에 의한 교향곡 이후에 전묘적인 수법에 의한 현악 사중주 관현악의 변주곡 등의 작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12음 기법이 새로운 형식에 연결되었다. 이와 같은 독자적인 음악어법을 체계화한 대표적인 작곡가로 메샹과 바르토크가 있다. 메샹은 7종류의 2조에 한정된 선법을 고안하고 또한 인도의 리듬을 곁들여 세상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곡 아멘이 환영 등을 작곡하였으며 자신의 작곡 기법을 정리한 나의 음악어법을 저술하여 후배 작곡가에게 영향을 끼쳤다. 또한 바르토크도 마자르의 민족음악 연구에 주력하면서 배음여름계, 기능근친 등의 음조직, 황금분할에 따른 형식 구분에 의해 현악기, 타악기, 첼로를 위한 음악 2대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소나타를 작곡하여 독자적인 음악어법을 확립하였다. 이와 같이 이 시대는 앞의 시대가 기능화성을 버린 데 대하여 그에 가름하는 새로운 음조직의 질서화, 체계화가 일단 개인적인 성과를 거둔 시대이다. 한편 음악의 형식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예한 것이 많고 그것은 특히 스트라빈스키나 프랑스의 오리크, 듀레, 오네게르, 묘, 플랑크, 타이페르 등 이른바 6인조의 신고전주의적 작품이나 힌데미트, 바일 등 신직물주의적 경향의 작품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고전적 질서의 회복이라는 점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지향한 소련에서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즉 소련에서는 당의 정치적 필요성에서 유럽적 모더니즘을 일수하고 작곡 양식도 19세기 이전의 것을 그 모범으로 삼아 이후 유럽의 작곡계에서 고립된 채로 오늘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음악은 1945년 이후에는 12음 기법에서 출발하면서 이제까지와는 아주 달라진 음소재나 작법의 출현으로 해서 오랫동안 음악의 기초가 되어온 고정된 음고, 박절, 박자 등의 지배력이 쓸모없이 되어갔다. 먼저 12음 기법은 12음의 세리를 기초로 해서 곡을 형성하였으나 이를 더욱 확대한 뮤지크 세리엘의 기법이 출현하였다. 이는 음의 세리뿐만 아니라 리듬에도 음의 강약에도 12단계를 정해서 이를 세리적으로 다룬 것이다. 이 뮤지크 세리엘은 메시앙의 음가와 강도의 모드에서 비롯되어 플레즈의 임자 없는 망치, 노노의 중단된 노래 등에 의해 다채롭게 다루어졌다. 한편 뮤지크 콘크레트나 전자음악의 새로운 소재에 의한 음악도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커다란 특징이며 이에는 슈토크하우젠의 소년의 노래 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은 케이지가 제시한 우연성 불확정성의 음악과 리게티, 펜데레츠키 등의 작품에서 응용한 톤 클러스터일 것이다. 이들은 뮤지크 세리엘에서 음고, 강도, 리듬 등이 사전에 너무 정치하게 정하여진 데서 부닥치는 벽으로부터 해방되는 수법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단지 케이지의 우연성의 음악이 음악이라기보다는 음악의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물음이었던 데 반하여 유럽에서는 이를 기성어법 안에 기술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다. 이 가운데 우연성은 슈토크하우젠의 피아노곡 11번 등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또한 미분음적으로 밀집된 음계라고도 할 톤 클러스터로는 리게티의 분위기, 펜데레츠키의 히로시마의 희생자에게 바치는 애가 등이 있다. 오늘날 이들 수법은 일반적인 음악어법으로서 전위적 작품 속에 보급되어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